안녕하세요. 보험디자인입니다. 해당 영상은 법인 컨설팅 전문가 박민석 이사님의 강의 내용 중 일부만 발췌해서 보여드립니다. 반드시 직접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정관 변경이 안 된 곳이 절반이 넘어요. 정관이란 회사의 자치 법규고요. 대표님과 회사는 특수 관계인이기 때문에 공동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회사로부터 권리와 혜택을 높일 수 있는 규정들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회사로부터 의무가 발생하면 그 또한 상대적인 기재사항에 넣어드려야 됩니다. 그 외에 별첨 부록사항으로 대표님께서 법인세법상 임원이니까 우리가 부인당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퇴직금, 보수 한도, 이런 유족보상금들을 첨부하셔야 대표님께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게 처음에 법인을 처음 설립할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아까 법인 등기부등본 처음에 목적, 상호, 주식의 총수, 액면가액, 자본금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라도 빠지면 얘는 법인의 설립 무효 등기가 됩니다. 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사를 갔는데 정관은 한 7장 정도, 8장 정도 페이지밖에 안 되는 조금 오래된 거다라면 그게 원시정관, 다른 말로 표준정관이라고 해요. 우리가 10분을 만나면 5분들은 지금도 아직 정관 변경을 하지 않았고 2분은 컨설팅을 잘못했고 나머지 분들은 잘해놓으신 기업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막 그 피사라는 곳에서 정관 변경한 거 보시면 막 되게 두껍거든요. 정관이 한 몇십 장 돼요. 그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다 걸려요. 대표님은 근로자인가요? 대표님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복지이로금 이런 거 엄청 넣어놔요. 걔는 다 나중에 세무조사 받으면 이거 왜 대표님 근로자도 아닌데 뭐 이런 복지이로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주셨어요. 절대적으로 얘는 안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꼭 보시다 보면 피사과 한번 보시게 될 거고, 이제 상대적인 기재사항의 이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 얘는 정관에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얘를 꼭 효력이 생기려면 정관에 꼭 넣어야 하는 항목들, 그리고 별첨 서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에 대한 보수, 퇴직금 한도, 유족보상금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무상주와 관련된 얘기를 좀 가볍게 드릴게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배당 이제 시즌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배당주 노리시는 분들은 12월 말 전까지 권리가 발생할 때까지, 배당납 발생할 때까지는 배당 받기 위해서 상장 주식 넣으셔야 되고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기업을 가게 되면 배당을 대표님들이 하세요. 배당. 내 지분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세무조정계산서라고 결산이 끝나면 책자로 4월, 5월이면 대표님 회사에 꽂혀 있어요. 한 5개년 정도가. 딱 봤더니, 결산보고서를 봤더니 미처분 이익 잉여금 결의서에 이 회사가 이익 잉여금이 쌓여 있다면 이 회사는 배당을 한 기업이에요. 이익 잉여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배당을 한 기업들은 법정 적립금이라고 해서 강제적인 게 있는데 그게 이익 준비금이라고 해요. 내가 배당을 1억을 받으면 1,000만 원에 대한 이익 준비금을 이 회사가 자본금이 1억짜리면 5천만 원까지는 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면 배당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미 적립금으로 쌓았는데,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 회사가 이 자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자본 간의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본금을,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한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주를 발행을 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주는 게 그게 무상주라고 해요. 준비금이 너무 많아. 내가 배당을 많이 했어. 이제 더 이상 쌓을 수가 없어. 자본이 너무 많아졌어. 불균형이 일어나. 이 준비금을 내 자본으로 넣어야 되겠네. 그렇게 된 다음에 신주를 발행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무상주로 다른 기존 주주들에게 주는 것들을 준비금의 자본 전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 들어보셨죠? 요거는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상장 주식 하신 분들은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가 소각하면 회사가 주식이 뭐 올라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왜 자기 주식 취득 왜 하는 줄 아세요 혹시? 적대적인 M&A 그리고 이 경영권 방어, 임직원에 대한 상여 목적, 아까 주식 매수 선택권, 스탁 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주식 취득을 해요. 자기 주식 취득을 했다가 소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주였던 게 10%가 소각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지분율이 올라가요. 주식에 대한 그런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특별하게 뭔가 증여하지 않는 이상 그 주식의 지분율을 자녀들에게 올려주기 위해서 자기 주식 취득을 했다가 소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혹시 기업을 공부하시다 보면 저 사람이 그 이때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가끔씩 들어보게 될 거예요. 소각을 하면 가치가 변동하는 게 아니라 지분율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재밌는 얘기 할게요. 삼성물산 제일공모직 합병했던 건 들어보셨죠? 네. 그때 15년도였는데 이때 합병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갑자기 3대 주주가 나타났어요. 미국의 헤지펀드인 엘리엇 펀드라고 합니다. 나는 합병에 반대를 하겠다. 예, 어떻게 될까요? 좀 난처했겠죠 그 당시에. 결국에는 합병은 됐지만 어떤 이슈였냐면 그때 삼성물산이 자기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배당에 대한 권리도 없어요. 친주에 대한 권한도 없습니다. 받을 권리가. 근데 백기사가 나타났죠. KCC. KCC에서 이 주식을 사줬죠. 그러면 의결권이 살아나겠죠. 그래서 합병 통과된 게 그 이슈였던 거예요. 이 자기 주식 취득 관련된 거. 자, 자기 주식 취득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정관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자, 처분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자기 주식에 대한 이 처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처분 소각을 하시려면 등기가 돼 있어야 되고 자기 주식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매 목적이냐 소각 목적이냐. 매매 목적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소각 목적은 배당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또 이 소각도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감자 소각이 있고 이익 소각이 있어요. 감자 소각은 말 그대로 자본금 아까 1억짜리 회사 있죠. 자본금과 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같이 소각하는 것들을 감자 소각이라고 하고요. 지금 가지급금이 많은 기업에 컨설팅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익 소각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은 건드리지 않고 이익잉여금만 소각하는 것을 이익 소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한테 10년간 증여할 수 있는 세금 없는 금액이 얼마죠? 6억입니다. 6억. 자녀는요? 성년자녀 5천. 네, 성년자녀는 5천, 미성년자는 2천입니다. 2천. 그래서 이런 배우자 증여를 주식가치 평가를 해서 배우자한테 6억만큼의 주식을 넘겨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회사는 자기 주식을 처분하고 그 대가를 받아서 다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그 자금으로 가지금 6억을 끄는 플랜이 이익소각 플랜이랍니다. 자, 스탁 옵션이 나오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부여했을 때 세금이 발생하느냐, 행사했을 때 세금이 발생하느냐. 어떤 게 세금이 발생할까요? 행사요. 네, 맞히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 상장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가 임원이 대박났다는 게 뭐냐면 이분들한테 뭔가 회사의 기술에 기여를 하고 핵심 인력인데 회사가 아직 성장성이 안 보여서 급여도 적게 주거나 안 주거나 이래요. 그러면 이
스탁 옵션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만주면은 10%까지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회사가 가치가 10,000원짜리예요. 근데 이 회사가 부여를 한 게 10,000원이라고 칠게요. 근데 만약에 50만 원에 상장을 한 거예요. 아니면 비상장 법인에서 50만 원에 행사를 한 거예요. 임원이. 그러면 시세 차익이 얼마예요? 49만 원이죠. 그죠? 그 49만 원을 딱 50만 원 됐을 때 행사하면 그때 세금이 발생을 해요. 그게 대박 났다는 얘기예요. 행사를 한 게 부여가 아니라 2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퇴직을 하기 전, 그러니까 근로를 하고 있다면 무슨 소득일까요? 근로소득이겠죠? 퇴직을 하면요. 네,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세율이 22%예요. 22%. 저 아시는 분이 이제 회계사님인데 그 일본 넥슨 있잖아요. 그쪽에 이 스톡옵션 있으셨거든요. 500억 버셨어요. 500억. 물론 세금 기타 소득으로 제가 같이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실제로 되게 좋다. 그리고 비상장 법인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주위에 많아요. 상장을 보고 아니면 나는 다른 거 안 줘도 되니까 주식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고요. 자, 주식 양도 제한은 아까 각자 대표 기억나시죠? 어떤 내용이신지. 예전에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95년도까지는 내가 회사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수가 7명이었어야 되고요. 주주가 97년도에는 3명, 지금은 1명이면은 자본금에 제한 없이 법인을 누구나 여기에 있는 분들도 설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주식 양도 제한은 차명 주주가 명의신탁되어 있는 수탁자가 변심을 해서 누군가에게 기업 사냥꾼에게 이 주식을 넘기거나 각자 대표가 상장 기업의 주식을 넘기거나 대표님께서 만약에 갑자기 유고를 하시게 되면은 이 주식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자기 주식 취득도 마찬가지인데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사망보험금을 가입을 해서 등기임원이 사망보험금이 회사로 들어오면 수익자가 법인이니까 그 자기 주식 취득으로 해서 상속인들에게 주식을 사오면서 그 돈을 주는 게 그 자기 주식도 소각 플랜이라고도 해요. 취득 플랜. 좀 깊게 들어가면 보험으로도 활용을 해요. 이 자기 주식 양도 제한은 어찌됐건 내가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 주식 양도 안 돼. 제한을 두는 거예요. 주식 양도 제한. 요게 등기사항이다. 자, 이사에 대한 책임 감면 규정은 이게 일부러 그러면 안 되고요. 업무를 게을리하다가 이 회사에 막대한 책임을 준 거죠. 그럼 회사가 흔들리겠죠. 이분이 받은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넘게 되면 회사가 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이제 보수랑 퇴직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좀 중요하죠. 자, 1년에 배당 몇 번 할 수 있나요? 1년에 배당 2번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상장법인 투자하셔가지고 배당 받으신 분 4월 정도에 배당을 받는 결산 배당이 있고요.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게 상법 462조 3항의 중간 배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배당이 중간 배당이 있어야 1년에 한 번 더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퇴직금 규정은 2020년도부터 몇 배수로 바뀌었죠? 2배수로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3배수였고요. 2011년 12월 31일 전에는 5배수, 10배수였어요. 대표님들의 가장 관심 있는 게 퇴직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퇴직금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100분의 1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크죠. 니즈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퇴직금을 내가 10억을 받아가려고 하면 뭐 이거부터 볼게요. 퇴직금을 내가 받는다. 이분이 2030년도에 퇴직한다. 그러면 28, 29, 30년도에 뭐 2억이다 그러면 2억에 10분의 1인 2천만 원 곱하기 근속연수가 20년이면 20 곱하기
지금은 2, 그럼 8억이 되는 거고요. 과거 상법 규정에는 3배수니까 12억까지가 이분의 퇴직금의 규모인 거예요. 참고로 보시고, 자 이제 중요한 게 보수한도도 중요한데 이게 가장 많이 누락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회사 갔더니 그냥 주주총회로 결의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10억으로 뭐 주겠다 이런 걸 결의하는 경우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대표이사랑 사내이사는 달라요. 일하는 게 다르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이사가 10억인데 사내이사가 10억을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라는 것은 그냥 한도인데 다 10억인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세무조사 나왔을 때 왜 너는 대표이사랑 동급도 아니고 같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너는 10억을 받아가고 8억을 받아가냐, 그때 부인을 많이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기준 연봉 한도가 급여 상여가 10억이면 사내이사는 뭐 8억, 6억. 또 보수 한도는 퇴직금 포함해서 30억, 50억을 세팅하고 뭐 이 사내이사는 또 한 단계 레벨 다운해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유익한 자료로 할 건데, 다음은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건데